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HTML 코딩 작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모양의 홈페이지 작업을 진행을 하였는데,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 시간부터 그 CSS 코딩을 하여서 최종적으로 이런 홈페이지를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CSS 코딩을 하기에 앞서서 HTML 문서에서 그 CSS를 반영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. 이 헤딩 그 각각의 요소에다가 직접 그 CSS 코딩하는 방법, 인라인 방법이 있고, 그 다음에 헤드와 헤드 사이에 스타일이라는 그 요소를 이용을 해서 그 사이에 직접 적어주는 방법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외부의 파일을 만들어서 링크 엘리먼트를 이용을 해서 불러들이는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지금 빈 star.css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, 이 별도의 그 CSS 파일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그 권장사항이라 그랬죠. 그러면 이 스타일시트 파일을 불러들여서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HTML 파일에다가 링크를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타입은 CSS 파일이고요. 그 다음에 이것은 CSS 밑에 style.css라는 파일이죠.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다가 CSS 정의를 하게 되면 이 홈페이지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. 자, 우리가 그 CSS를 갖고 이렇게 HTML로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데, 물론 예전 방식대로 한다 그러면 테이블 요소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배치를 할 수도 있겠죠. 그렇지만 이제 CSS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HTML 요소로 지금 채워진 그 컨텐츠를 이렇게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마무리를 할 건데, 이 CSS 레이아웃과 관련된 제공되고 있는 속성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, 네, 지금 보면 그 우리 CSS 강좌를 통해서 이 박스 모델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. 레이아웃을 잡는데 이 박스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그 이 CSS 디스플레이에서부터 보면 그 w3schools.com에 보면 CSS 레이아웃이라는 부제가 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디스플레이가 그 레이아웃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디스플레이, 맥스 위스, 포지션, 오버플로, 그 다음에 플롯, 그 다음에 인라인 블록, 이런 것들은 그 레이아웃을, 홈페이지의 레이아웃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속성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외에도 최근에는 그 레이아웃 전용 속성들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이 플렉스 박스라든가, 그 다음에 그리드라는 거가 있습니다. 그리드 같은 경우가 그 레이아웃을 쉽게 잡기 위해서 추가된 CSS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는 그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CSS 속성, 그 플롯과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속성의 값으로 인라인 블록이 있는데, 이 두 개를 적절히 섞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 브라우저마다 고유의 그 요소의 속성들을 갖고 있어요. 여기 보면 마진이 이렇게 있다든가, 여기 보면 사이에 공간이 여백이 있죠. 이런 여백들이 이 뭐 크롬이라든가 익스플로러라든가 파이어폭스라든가 이런 브라우저마다 고유하게 갖고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초기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이 여백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값을 주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이 CSS 브라우저가 갖고 있는 CSS 값을 초기화하자.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서 마진을 0으로 만들고, 그 다음에 패딩도 0으로 만들고, 보더도 0으로 만들겠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 박스 모델에서 봤을 때 그 여백과 그 다음에 보더가 이 그 요소의 폭에 영향을 줘서 정확한 값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추가된 CSS 속성 중에 박스 사이징이라고 있습니다.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로 선언을 하면, 값을 주면 이 요소의 그 패딩과 그 다음에 보더가
그 값과 상관없이 그 요소의 폭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. 이런 거는 이제 CSS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그 HTML 코딩 작업을 하면서 그 HTML5에 추가된 그 엘리먼트를 사용을 안 했습니다. 뭐 헤더라든가 푸터라든가 뭐 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 안 하고 대신에 그 이름을 그 클래스로 추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브라우저 호환성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결정을 해서 헤더라고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. 브라우저 그 호환성을 고려를 해서. 자,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혹시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이 HTML 작업을 할 때 헤더 부분을 헤더 엘리먼트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브라우저 최신 브라우저는 문제가 안 되지만 오래된 브라우저는 그것을 인라인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. 그래서 강제로 추가된 시메틱 엘리먼트에 대해서 비거, 그 다음에 부터, 그 다음에 헤더, 이런 엘리먼트에 대해서 강제로 그 블록 레벨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CSS. 그러면 그 CSS 오래된 브라우저가 그 겪는 오류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이 문서 전체에 적용할 그 폰트 크기라든가 그 다음에 폰트의 그 폰트체, 그 다음에 그 이 링크된 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링크 부분을 밑줄을 긋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 글자 색을 지정을 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초기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서 전체에 영향을 줄 때는 바디가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폰트 사이즈는 100% 상대 경로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.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폰트 사이즈는 16픽셀 정도 됩니다.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, 폰트 패밀리는 우리는 한글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나눔 고딕,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드는 폰트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. 이 부분은. 근데 제가 예만 드리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폰트가 없는 사용자를 위해서 도둠체도 하나 놓고요. 그 다음에 이 폰트도 없다. 그러면 산스 세리프, 삐죽삐죽하지 않은 뭉툭한 폰트체를 쓰겠다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흰색으로 일단 채워놓고요. 이렇게 일단 기본을 해놨습니다. 해놓고요. 그 다음에 링크에 대해서도 밑줄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밑줄을 제거를 하는데요. 텍스트 밑줄과 관련된 것은 텍스트 데코레이션입니다. 텍스트 데코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넌을 해주면 밑줄이 제거가 될 겁니다.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작업하려고 하는 전체 그 웹문서에 적용할 그 CSS를 먼저 상단에 정의를 해줍니다. 초기화를 하거나 브라우저에 갖고 있는 그 스타일 시트를 초기화하거나 문서 전체에 적용할 폰트 크기라든가 폰트체라든가 뭐 배경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선언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이 사이에 여백이 있던 거가 지금 제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링크 되는 부분도 밑줄이 지금 제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여기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하나하나 헤더 부분, 그 다음에 본문 부분, 이 지금 푸터 부분 하나하나 CSS로 완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